네,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론으로 하는 시간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수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 이론 시간을 되게 기다리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재미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들께 음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음향생활, 조금 더 효과적인 음향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더라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이론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는 마스킹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마스킹 하게 되면 마스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에 가리다, 마스크. 네. 마스크가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입을 가리는 마스크도 있지만 이 마스킹 하면 무엇인가를 가리다라는 것이죠. 심리음향이라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된 것은 사람이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를 분석하면서부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이코 어쿠스틱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코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반응하는, 받아들이는 뭐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죠. 어쿠스틱은 이제 음향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소리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떠한 특정 소리가 있을 경우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더라라고 해서 밝혀내기 시작한 것이 마스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칵테일 파티 이펙트인데 먼저 마스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스킹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마스킹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지만 일단은 두 종류의 마스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스킹 할 때 어떤 비슷한 음역대에 있는 어떤 악기가 있고요. 어떤 소리가 있고 그 동일한 음역대에 다른 악기 또는 다른 소리가 겹쳐져 있다. 음역대라고 하면 소리가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중음, 고음이 이렇게 있다. 친다면 저음역 악기라 그러면 저음에 관련되어 있는 첼로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베이스 악기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이런 애들은 같은 비슷한 음역대를 차지하고 있는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이 있을 경우 어떠한 특정한 소리 하나가 소리가 크면 그 큰 악기 소리 때문에 나머지 작은 악기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거, 잘 표현되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것을 마스킹이라 그래요. 이거는 같은 음역대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악기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고음에 있는 플룻 소리가 안 들린다?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음의 악기인 플룻이 베이스 악기하고의 음역대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플룻 소리를 누를 수는 없어요. 자, 마스킹의 기본은 무엇이다? 같은 음역대에 있는 소리가 겹쳤을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음의 악기에서는 별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고음의 플룻이 있는 상태에서 이 플룻과 비슷한 음역대에 있는 다른 바이올린 악기가 있다. 둘이 겹쳐서 나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굉장히 커서 플룻의 소리를 누를 수 있느냐? 실제로 잘 눌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주파수의 그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Hz에서 2만 Hz까지의 주파수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1kHz 정도잖아요. 자, 1kHz를 중심으로 놓고 20Hz, 낮은 저음의 20Hz를 놓고 보게 되면 그 안에는 980Hz라는 헤르츠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낮은 주파수를 찾아보면 980Hz 정도의 헤르츠가 있는 것이고 1kHz를 중심으로 해서 고음역의 2만 Hz를 놓고 보게 된다면 19,000Hz가 있는 거죠. 980대 19,000. 주파수의 수 자체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 훨씬 더 많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기가 고음 쪽에 많이 몰려 있다고 치면 그 악기들은 서로의 주파수를 피하는 음역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어요. 많은 해상도 사이에서 피해서 그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기들이 설상 비슷한 음역대의 고음에 같이 존재를 하더라도 이 소리들이 분리돼서 잘 들립니다. 분리돼서 잘 들려요.
그렇다면 저음의 악기들, 베이스 악기들은 어떠냐? 특히 베이스가 점점 더 낮은 베이스로 가면 갈수록 더 특히 심해집니다. 킥드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Hz를 중심으로 킥 소리가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그 이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100Hz를 갖고 20에서부터 100Hz까지를 사용을 한다고 치면 80Hz의 주파수밖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음역대에 또 다른 베이스 악기가 들어와서 같이 연주를 한다고 친다면 같이 80Hz를 나눠서 소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80Hz라는 주파수 범주 안에서 서로 간의 악기의 소리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서 항상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믹싱 엔지니어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음의 악기를 잘 섞어서 좋은 밸런스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많은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 킥드럼 소리와 베이스 드럼이 척 달라붙어서 두 소리가 각각 잘 들리면서도 소리가 딱 붙어서 빡빡빡 내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주파수가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는 주파수에서 그 안에서의 밸런스를 잡아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 마스킹 현상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정한 악기 소리가 조금 더 커지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소리들은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사용을 한 데가 어디일까요? 이런 효과를 사용을 한 데가 여러분들 손실형 코덱들이 이런 효과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덱 중에서 손실형 코덱들 있죠. 대표적인 게 MP3일 거예요. MP3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시됐을 때에는 가장 스탠다드 비율이 128kbps였어요. 그거는 12대 1의 압축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2배를 12분의 1로 12배를 줄여야 되는 압축 방식이었는데 이때에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갖다가 압축해서 하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손실형 압축을 사용을 했어요. 손실형 압축이라 함은 마스킹 효과를 이용을 해서 비슷한 음역대의 소리가 어떤 한 소리가 크게 난다고 하면 작은 소리의 데이터는 어떻게 한다? 어차피 못 들을 거라는 가정으로 어떻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못 들을 거니까 그 소리 표현해서 뭐해? 지워? 하고 지워버리는 거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MP3의 128kb 물론 MP3는 다 손실형이에요. 다 손실형인데 그 디테일함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것들은 이제 BPS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좀 더 좋아지는 거고 BPS 낮음에 따라서 그게 더 티가 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압축 비율이 높아지면 손실을 많이 마스킹을 이용해서 많이 제거를 해서 압축 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압축 비율이 조금 크게 만들었을 경우 뭐 320K라든지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좀 손실을 덜 하는 거죠. 덜 해서 사람이 그 손실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손실형 코덱에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손실형 코덱에서는 사람이 어차피 비슷한 음역대에 두 개의 소리가 섞여 있을 때에는 큰 소리만 듣고 작은 소리를 잘 듣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제거를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손실형 코덱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걸 느끼고 계신 것이고요. 네,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이코 어쿠스틱을 공부를 했으니까 야 이거 손실형 코덱은 말 그대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를 제거를 한 거 아니냐. 듣지 못하는 소리의 영역을 제거를 했으니까 사람이 못 느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뭐가 문제가 돼? 자, 그렇다면 MP3 128kbps의 음악을 웨이브 음악, 비손실 음악하고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말 비교를 한다면 사람이 못 느껴야지 정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느낍니다. 느껴져요. 물론 기계가 그 손실을 분석해서 마스킹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그 마스킹 되는 소리들을 잘 제거를 해서 덜 티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는 사람의 능력을 심리음향 쪽에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스킹, 지금까지 손실형 코덱이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이 마스킹 효과의 정반대가 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그 정반대가 되는 능력이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칵테일 파티가 뭐죠? 칵테일 들고 외국 사람들 서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아시죠? 저도 해외 뭐 전시회 같은 데 가면 항상 문제되는 게 그 사람들과 이제 파티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뭐 얘기하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칵테일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고 파트너들 바꿔가면서 서로 이렇게 뭉쳐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칵테일 파티 이펙트는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끄럽게 사람들이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만나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뭘 듣냐면 누군가가 내 얘기를 딱 한다. 하면 갑자기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는 소모즈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시죠? 아무튼 뛰어난 능력, 갑자기 슈퍼맨이 된 듯한 능력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하고 있어. 갑자기 들리는 거죠. 시끄러운 수업을 하는 방에서 누군가가 나는 시끄럽게 쉬는 시간, 학교에 쉬는 시간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저쪽에 어디선가 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갑자기 그 소리가 딱 들리죠. 맞아요. 사람은 이 소리를 그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찾아서 그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것을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그래요. 시끄러운 칵테일 파티에서도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일반적인 마이크 상태를 테스팅하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칵테일 파티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떠들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제가 이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가운데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면 댓글로 그 노래를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들었을 때에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첫 번째 들려드린 거는 모노로 만들었어요. 모노라고 하면 모든 소리가 정 가운데 다 뭉쳐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 가운데 뭉쳐 있는 걸로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듣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칵테일 파티처럼 소리가 흩어져 있다, 스테레오 이미지상에서 흩어져 있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드릴게요. 이때 한번 듣고선 노래 제목을 맞힐 수 있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들어보시죠. 네, 테스팅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일반적인 마이크 상태를 테스팅하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칵테일 파티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떠들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요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나으신가요? 여러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노래가 들리나요? 그 노래소리 댓글로 한번 남겨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심리음향한 사람들이 마스킹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신 거고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킹에 정반대되는 사람의 능력, 칵테일 파티 이펙트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MP3의 음원과 무손실 음원, 웨이브라든지 플래그의 음원을 구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녹음되어 있는 음반의 소리보다 실제 라이브에서 연주되는 소리에서 훨씬 더 깊은 감동과 그런 소리적인 그런 느낌, 힐링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반을 찾아 듣기보다는 공연에 가서 그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확실히 다르거든요. 직접 듣는 소리는 음반을 통해서 듣는 소리와 다르고, 정말의 각각의 악기가 따로 연주하는 소리들이 내가 들을 때는 하나로 뭉쳐서 들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면 그 악기 하나의 소리가 귀에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요.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음향 생활에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소리를 분석해서 듣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집중만 하면 하나하나의 악기가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집중만 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향 시스템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반이 어떠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하나하나의 악기 소리에 집중해가며 들으시면서 좀 더 재미있는 음향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음향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